제가 어제 어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 있는데요. 그 공부 모임에 오신 분 중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라 유치원 사실 이사장이죠. 이사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그 유치원뿐만 아니라 몇 개의 어떤 그런 학교 어 이사장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의외로 이제 저하고 철학 수업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철학 공부가 정신분석에 관련된 그런 공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치원의 이사장인데, 실제로는 그 이사장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인품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대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회적 위치라든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늘 자기가 그만큼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자기의 진정한 모습과 그분이 생각하시는 자기 자신과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 사이에서 있는 이 갭이 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건 선생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고충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충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 고충이 생기는지에 대한 좀 철학적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끔 내면의 대화나 성찰 같은 거, 그리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수업에서 시를 다룰 때 나누는 작품이거든요. 한 편 좀 읽어드리고 그에 대한 얘기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 오은이라는 시인의 시집 유에서 유라고 하는 그런 시집입니다. 아주 재기발랄한 재치 있는 시를 쓰는 시인이에요. 그리고 언어에 굉장히 예민한, 유희적이지만 그 안에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아주 그 패부를 찌르는 위트 있는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이죠.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점점점 그 시의 깊이가 깊어지는, 지금은 한국 시를 대표하는 중견 시인이 되어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 오은입니다. 오은의 시집 유에서 유라고 하는 시집에 나온 시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척. 여기 척은 뭐뭐 하는 척,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를 보시면 시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 이제 좀 계실 텐데, 굉장히 재밌는 시입니다. 재밌지만 우퍼요. 제목 척. 내 이름은 척이야.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게 나를 소개했다. 내가 나를 아는 척 하듯. 내가 모르는 나를, 실은 알지만 애써 모르는 척 했던 나를. 내 이름은 척이니까 잠시 척이 아닌 척 했었던 거지. 아니, 잠시만 척인 척 했었던 거지. 작은 카메라 앞에서는 예쁜 척, 큰 카메라 앞에서는 순수한 척, 더 큰 카메라 앞에서는 진지한 척. 카메라도 사회도 잘 돌아가는 척 했다. 나는 분명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요일에는 어김없이 전학생이 된 것 같았다. 안녕, 내 이름은 척이야. 인사를 할 때마다 내 이름은 안녕을 가정하는 것 같았다. 친구들에게는 착한 척, 선생님에게는 더 착한 척, 가족들에게는 못된 척. 착한 척 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밤마다 거울 앞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어깨가 수건처럼 젖어 있었다. 젖은 수건처럼 바닥을 향해 있었다. 신용은 흉내가 되고 연기가 될 거야. 결국 내가 되고 말 거야. 수건이 젖은 몸으로 말했다. 어깨를 축이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괜찮은 척 밖으로 기어 나왔다. 오늘도 나를 모른 척 지나쳤다. 이제 내일을 위해 착한 척할 궁리를 하며 잠자리에 들 것이다. 반성하는 척하며 변화하는 척하며 매일 시작되는 끝, 매일 끝나는 시작. 내 이름은 척이야. 나는 매일 반복된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재밌는 시인데 사실은 굉장히 우프죠. 여기서 척, 제목이 척이에요. 뭐만 척한다. 매일매일 어떤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얼굴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대로 자기 모습을 속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였는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위해서 나를 속이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은 결국은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카메라 앞에서 예쁜 척, 카메라 앞에서 순수한 척, 진지한 척, 이렇게 그런 척을 하게 되면 카메라도 사회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살아가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친구들에게도 착한 척, 선생님에게도 착한 척,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못된 척. 어떤 위선, 위약 이런 걸로 점철된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척하는 것도 지치는 거야. 착한 척할 것도 에너지가 들거든요. 척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어깨가 수건처럼 젖어 있고, 그리고 처음엔 신용이 되고 흉내가 됐던 것이 연기가 됐던 것이 결국은 내가 되고 말죠. 척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돼버림으로써 그 위선과 위약의 가면 자체가 자기 얼굴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척하는 모습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얘기해요. 이 시가 한 사람의 위선이나 위약을 비판하려고 하는 시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사는 모습 자체가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 대로 내 모습을 하지 않으면 비난받는 일도 많고, 까미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그런 거잖아요. 엄마 장례식 때 울어야 되는 그런 얼굴을 해야 되지만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배심원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얘기가 이방인의 얘기죠. 이 이방인의 얘기가 뭡니까? 결국 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엄마 그 장례식 때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드시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보면 가까운 분이 죽었는데 그때는 슬프지 않다가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구둣꾼을 물고 하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누군가의 죽음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구둣등이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요구해요. 그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삶의 얼굴을 갖기를 강요하죠. 그런 강요된 얼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요구되는,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의 얼굴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얼굴을 바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는 가면이지만, 페르소나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가면을 쓰지 않으면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까미의 이방인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건 페르소나를 쓰면서 사는 것이지만, 학교에 가면 학생의 페르소나, 교사는 교사의 페르소나, 엄마는 엄마의 페르소나, 아빠는 아빠의 페르소나, 이런 어떤 사회적 얼굴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진실 전체는 사실 아니죠. 사회적 요구에 맞추는 그 얼굴을 갖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깎아내려야 하는 우리의 어떤 진실, 감정적 진실, 억압,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억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해지면은 정신병 걸린다, 이런 게 이제 정신분석의 얘기고, 프로이드 같은 사람의 분석이기도 해요. 욕구불만이 커지고 강박도 심해지고 이런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가 중에서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그림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잘 보여주질 않아요. 뭐 얼굴에 가운데 사고가 있다든가 뭐가 이렇게 있다든가, 연인들이 얼굴을 이렇게 보여줄 때도 무슨 두건을 쓰고 있다든가. 지난 해에 여름에 모마에 갔더니만 첫 번째 그 관람객의 그 동선 제일 앞에 입구에 마그리트의 두건을 씌운 연인의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얼굴을 가리거나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추측해 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얼굴이 진짜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회를 산다라고 하는 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얼굴, 페르소나를 갖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런 페르소나를 갖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억지로 그런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진실을 이제 너무 억압되면은 병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정신분석의 얘기인데, 이 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척한다라고 하는 게 위선과 위약에 대한 단순히 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현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조건이 가지고 있는 그 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고달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토로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도 그런 척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척하는 얼굴을 갖기 위해서, 그런 얼굴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페르소나를 쓰기 위해서 억압해야 되는 자기 내면의 진실이라든가 어려움, 고통, 심리적 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느끼는 거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 이런 게 이 작가, 이 시인의 얘기인 것 같아요. 시라고 하는 건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들에는 독립투사의 어떤 그런 시들이라든가 너무 그 훌륭한 사람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시가 진짜 하는 얘기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얘기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찌질한 인간의 얼굴, 그러나 누구에게도 하기 어려운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 사소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사소한 진실들을 잘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잘 보듬어 주고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이런 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읊조림, 속삭임, 이런 것 자체가 시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힐링의 효과이고, 또 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또 이유이기도 해요. 시라고 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은 시집 위에서 유 중에서 척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